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조민정입니다. 오늘은 QR 체크인 설치하는 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QR 체크인을 화면에 보이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폰인 경우에는 화면을 길게 누르시면 하단에 이렇게 위젯이 나오는데요. LG폰과 아이폰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각각 위젯을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위젯을 먼저 띄워주세요. 위젯이 이렇게 나오면 하단에 있는 위젯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젯을 누르면 저처럼 많은 앱을 다운받은 경우는 점이 굉장히 많고요. 앱을 몇 개 다운받지 않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3개 또는 4개 정도의 점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카오톡 5라고 보이는 이 화면을 찾으시면 됩니다. 잘 관찰하시면 카카오톡 5라고 보이실 텐데요. 안타까운 것은 카카오톡 하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란색의 말풍선이 되어 있고 가운데 영어로 TALK라는 톡이 적어져 있는 거에 익숙하셔서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카카오톡이 위젯 상에서는 이렇게 달력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셔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요. 월 5 곱하기 5라고 이렇게 해서 달력이 뜨는데요.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달력을 특별히 사용하는 것이 없다 하시면 하단에 있는 추가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이 달력을 길게 누르시면 저처럼 화면에 이렇게 달력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하거나 검은색으로 하거나 바탕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투명도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하단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이전 버튼을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달력이 설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파란색 점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길게 눌러서 더 키우실 수도 있고요. 저는 너무 크다 그러시면 길게 눌러서 이렇게 약간 사이즈를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이즈가 원하는 사이즈다 했을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바탕화면 아무데나 간단하게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달력이 설치가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캘린더가 있으시면 굳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의 선택 사항이니까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길게 화면을 눌러서 저는 위젯에 들어가서 카카오톡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이 있는 이 첫 번째 창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달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한 번 말고 또 한 번, 2번을 넘기시면 카카오톡 QR 체크인 1 곱하기 1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길게 눌러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경우에 아래쪽에 저처럼 취소 또는 추가가 뜬다면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바탕 화면에 꺼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젯을 눌러서요. 제가 사이즈를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위젯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한 번, 2번, 3번을 넘기시면 카카오톡 QR 체크인 2 곱하기 2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길게 눌러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곱하기 1은요. 아이콘이 상당히 작은 사이즈고요. 2 곱하기 2는 꽤 큰 사이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 작은 사이즈보다는 큰 사이즈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의 다른 아이콘들 사이에서 이
QR 체크인이 너무 작다 보면 눈에 띄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잘 찾기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 곱하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선생님들이 한번 추가해 보시고 본인에 맞는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QR 체크인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그 QR 체크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선생님들에게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 요즘은 개인 그 사생활 이런 보호 차원에서 제 QR 코드가 선생님들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보여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처음에 QR 체크인 아까 노란색 마스크 쓰고 있는 곰돌이 얼굴을 터치를 하시면요. 처음에는 QR 체크인 사용하기 위해 카카오톡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시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보기 힘들어 하시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인증 요청, 인증 요청을 선생님들이 누르셔가지고 인증 요청에서 인증 요청을 터치하시면 이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래쪽 하단에 인증번호를 넣으라고 인증번호 입력이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인증번호 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인증번호 받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카카오톡 QR 체크인에서 일을 하시다가 상단에 이렇게 그 인증번호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찾는 분들은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문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찾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저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네모 또는 이렇게 딸깍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버튼이 있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홈 버튼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들에게는 네모로 주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홈 화면으로 돌아오면요. 그때 선생님들이 어디로 가셔야 하냐면 대부분의 인증 번호는요. 문자로 들어와요. 이렇게 네모 납작하고 파란색에 있는 점 3개 있는 이 문자 메시지로 들어올 텐데요. 이 문자 메시지를 터치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문자 메시지 어떻게 받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문자 메시지로 들어가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웹 발신 해가지고 인증번호가 파란색으로 6자리가 올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계정 인증번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번호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오른쪽에 종이와 펜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인증번호를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나서 그 기초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배우셨겠지만 왼쪽에 있는 줄 3개나 네모 2개가 겹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바로 이전에 저희가 했던 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카톡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카톡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QR 체크인 했던 거기에 돌아가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을 선생님들이 터치를 하셔야 해요. 이 화면을 터치를 하셔야지만 하단에 이렇게 숫자 패드가 나옵니다. 여기를 터치하지 않으시면 숫자판이 나오지 않으셔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인증번호 적어 놓으신 것을 여기 오시면 인증번호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증번호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숫자가 나오니까 조금 전에 종이에다가 적어 놓으신 6자리의 인증번호를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QR 코드가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QR 코드가 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단에 보시면 개인 안심번호라고 있는데요. 저는 뭐 602 땡땡무 이런 식으로 제 번호가 나와요. 근데 이 개인 안심번호는 전국에서 선생님 거로 단 하나만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의 또 하나의 휴대폰 번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데이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QR 체크인 이게 코드가 뜨지 않는다면 내 휴대폰 번호 대신에 여기 상단에 있는 개인 안심번호를 적어주셔도 큰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관공서나 병원 같은 거 가실 때 꼭 이 QR 체크인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무리 수업을 해도 선생님들이 그냥 편의를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수기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기왕이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QR 체크인을 통해서 체크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에 좋은 사람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나쁜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적어놓은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악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꼭 이 QR 체크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의사항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단에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상단에 휴대폰의 상단 위쪽에 선생님들 케이스 있으시잖아요. 케이스에 손가락을 걸쳐서 이런 식으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렇게 상태의 표시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들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화면 녹화를 위해서 제가 모바일 데이터를 꺼 놓았는데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이 모바일 데이터가 만약에 꺼져 있으시면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셨을 때 이 QR 체크인이 뜨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항상 이 와이파이도 켜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안에 있으실 때는 광주공원에 있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시지만 선생님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외부로 나가실 때는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연결이 되더라도 불안정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QR 체크인을 터치하셔도 QR 체크인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 모바일 데이터가 꺼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QR 체크인을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QR 체크인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선생님들이 인증번호라든가 이런 걸 입력해 놓으시면 계속 이게 선생님들한테 유지가 되면 좋은데요. 한 달이 지나면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하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어떤 화면이 뜨냐면요. 선생님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첫 화면에서 여기 이렇게 인증 요청이라고 이런 번호가 뜨니까요. 선생님들이 꼭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글자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인증 요청이 있으면 이 부분을 꼭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나서 아까하고 똑같이 인증 요청을 하면 문자가 오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 이렇게 문자가 오면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아까 왔던 6자리 인증번호를 넣어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가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인증번호가 마치 내 통장 비밀번호처럼 한번 설정이 되면 그게 영원히 똑같이 입력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인증번호라고 하는 거는요. 방금 제가 인증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증 요청한 번호가 매번 새롭게 다른 번호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항상 옆에다가 연필과 그다음에 메모장을 준비해 두셔가지고 그 인증 번호를 적으신 다음에 다시 여기 줄 3개
여기를 누르셔서 QR 체크인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다시 나가서 다시 QR 체크인으로 여기로 들어가셔서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 인증번호를 넣은 다음에 여기 다음을 눌러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여기 인증번호를 넣을 때만 하단에 여기가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음을 누르시고 하고 나면은 이렇게 QR 체크인이 나만의 QR 체크인이 나온답니다. 그거 꼭 주의해서 선생님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아셨으면 좋은 것이 여기 하단에 있는 접종 정보 불러오기입니다. 접종 정보 불러오기는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예방접종 정보 보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예방접종 정보 보기를 누르시면 이런 글이 뜹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동의. 이런 경우는 모두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상단에 있는 체크 하나를 터치하시면 전체가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가 뜨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카카오톡 지갑 채널 추가 및 광고 수신 동의, 이거를 원치 않으시면 선택사항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라든가 인증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오도록 체크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 이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꼭 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으시면요, 저처럼 마이 비밀번호를 등록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시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6자리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실 때 6자리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해보니까 새로운 비밀번호를 넣는 거는 조금 기억하기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4자리 정도의 번호는 주로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1234라는 비밀번호를 주로 쓰고 있다 그러면 1234 다음에 2자리 숫자에다가 00이나 11을 넣어서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게 쉽게 넣어 두시고요. 그거를 나는 기억할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카카오톡에 보시면 여기 왼쪽 하단에 사람 얼굴 있는 곳에서 누르시고 제일 위에 있는 나와의 채팅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나와의 채팅방에다가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 평상시에 쓰고 있는 번호가 1234다. 그러면 1234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11이나 00 내가 기억하기 좋은, 저 같은 경우 00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번호를 해가지고 나와의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두시고요. 나는 이것을 기억할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뭐라고 써놓으시면 좋냐면요, 카톡 비밀번호, 이렇게 비밀번호라고 써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보내놓으시고 나서 이런 경우는 길게 눌러서 여기에 공지로 해놓으시면 선생님들이 항상 상단에 이렇게 공지가 떠서요,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기억이 어려우실 때 비밀번호를 여기다 넣어두셔도 되고요. 이 카카오톡 QR 체크인 상에서 비밀번호 외에도 다른 기억해야 될 비밀번호가 있다면 카카오톡에다가 나와의 채팅방에다가 적어 두신 다음에 여기 길게 누르시면 공지라는 부분이 떠요. 그러면 공지에다가 넣어 주셔서 평상시에 여기를 나와의 채팅방 또는 메모장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의 비밀번호를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더욱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2차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고 나와요.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나는 평상시에 휴대폰에서 농협이라든가 광주은행이라든가 내가 쓰는
은행 앱이 있으시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은행 앱이 없다 그러시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나중에 하기가 있어요. 2차 본인 인증을 나중에 하셔도 큰 상관은 없으시니까요. 만약에 내가 은행 앱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를 인증을 받으셔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시면 좋지만 내가 휴대폰 상에는 은행 앱이 없다 그러신 경우에는 나중에 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완료가 진행이 되고 이어서 진행하기가 나와요. 그리고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접종 정보 불러오기 및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QR 쿠브 보기 아니면 접종 증명서 보기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선생님들의 이제 이걸 누르시면 다시 아까 선생님들이 입력하셨던 6자리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6자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뜨냐면요. 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단에 예방접종 정보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방접종 정보 보기를 누르고 저처럼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접종 완료라고 뜨고요. 저 같은 경우는 9월 27일 날 모더나를 접종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밀어보면 1차 접종은 8월 16일 날 맞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접종 완료가 9월 27일이라고 이렇게 뜨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데 갈 때 가끔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증빙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아까 이렇게 QR 체크인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예방접종 정보보기 누른 다음에 비밀번호를 차근차근 눌러주신 후에 이렇게 예방접종 정보보기 이 접종 완료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설령 인원 제한에 걸린다 하더라도 요즘은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편안하게 만남도 가지실 수 있고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QR 체크인은 꼭 잊지 않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이 나와의 채팅방 카카오톡에서 나와의 채팅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들으셔서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의 채팅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말풍선이 있는 곳에 있으시고요. 여기는 상단에 보시면 채팅이라고 적어져 있으세요. 선생님들이 평상시 때 카카오톡을 보실 때는요, 항상 여기 채팅방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온 채팅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나와의 채팅, 이거를 하고자 하실 때는요, 하단에 있는 여기 사람 얼굴 표시처럼 되어 있는 여기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라고 상단이 바뀌시면요, 거기에서 여기 선생님들의 이름이 있는 여기를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시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꾸미지 않으셨다면 여기 배경 화면이 일반 회색으로 보이실 거고요. 여기 사진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프로필 편집에 앞서서 나와의 채팅방을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나와의 채팅방에서 선생님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의 채팅방을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하단에 플러스 더하기가 있고요. 네모 칸이 있는 다음에 여기 깜빡깜빡 파란색으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커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이 창이 있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실 때는 항상 여기 있는 하얀색 깜빡깜빡한 이 부분을 가볍게 딱 터치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자판이 나오실 때 저는 저한테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혹여 이렇게 타자가 빠르거나 나는 잘 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많은 경우에 타자를 쳤을 때 오타가 많이 난다거나 긴 글을 적어서 보낼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 보시면 이렇게 음성 입력이 가능한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눌러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삼성 자판인 경우 이렇게 저처럼 바로 보이는 곳에 있는가 하면요. 간혹은 여기 느낌표나 우물정, 일 같은 이런 데를 길게 눌렀을 때 이 안에 마이크가 숨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판에 따라서 다르고요. 어떤 분들은 우물정에 여기 그 설정 표시인 꽃 모양처럼 생긴 설정에 들어가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이크를 눌러서 얼마나 빨리 간단하게 카톡을 보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누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들에게 보낼 내용을 한번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켜시면요. 그때부터 하단에 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세요라는 글이 뜨면서 마이크 주변이 파랗게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파란색이 깜빡깜빡 할 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끝났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파란색 부분을 한번 가볍게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처럼 말하려면 누르세요라고 뜨지요. 그러면 혹시 추가해서 더 말할 것이 있다 그러시면 여기 마이크를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셔서 띵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다 끝났다 그러시면 여기를 터치하시면 말이 이제 충분히 내용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요. 여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말이 입력되지 않아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말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것 같으면 오른쪽에 비행기 표시처럼 생긴 노란색 부분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몇 자 정도는 오타가 날 수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 하단에 조그맣게 자판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누르면 보시면 네, 이렇게 자판이 뜨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요. 끝났을 때 저처럼 하단에 자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서 이곳을 탭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터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판이 나오면 선생님 여기 깜빡깜빡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조금 전에 썼던 내용이 이렇게 쭉 위쪽에가 보여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요. 내가 아까 음성으로 했던 부분이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다음에 하단에 여기 느낌표하고 우물정 있는 이런 걸 이용해서요. 물결이라든가 눈썹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여기 만약에 썼다가 이 부분 경우에 이 가을 가운데 있는 이런 말들은 틀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틀렸다. 그러면 고치고 싶은 단어 바로 뒤에를 가볍게 손으로 딱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녹색과 파란색이 뜨면서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나면 저같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고 가운데에 가위표가 있잖아요. 이걸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글씨가 금방 가을이라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워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른 부분 또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이 앞에 글에서는 내가 필요 없다 그러시면 그래서 뒤에다가 딱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깜빡깜빡한 부분에서 터치를 해주시면 내가 할 말이 다 끝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처럼 내가 만약에 그런 물결이나 눈썹 모양이나 이런 거 우물정이나 별표 같은 걸 넣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 이렇게 물결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너무 글씨가 빡빡하여서 조금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 한 칸을 떼고 싶다 그러시면 하단에 꺽쇠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영어로는 엔터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2번 정도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읽기에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터를 쳐서 구분을 해준답니다. 이게 이제 내가 다 글씨가 틀린 것이 다 고쳐졌다 그러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이 비행기 표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긴 문장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톡방, 나와의 채팅방의 좋은 점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같은 걸 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관련된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 마이크 부분을 누르셔가지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하기 부분 누르셔가지고 앨범 눌러서 선생님들이 사진 같은 거 이거 선택하셔서 보내는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건데요.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바로 직전에 다운받은 걸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터치하셔서 숫자가 나오면 한 장이나 2장을 보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많은 양의 사진을 보내거나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다운받은 사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전체를 누르셔서요. 여기서 전체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이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이렇게 사진을 터치하셔가지고 한 장, 2장, 3장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하시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 사진 묶어 보내기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4장의 사진이 까똑 이렇게 4번의 알림음을 통해서 4장으로 나눠서 보내지고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켰더니 뭐라고 했냐면 최대 30장의 사진을 한 번에 묶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상단을 보시면 4라고 되어 있죠. 4장의 사진을 전송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송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4장의 사진이 묶어서 가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이 내게 보낸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을 가끔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사진 한 장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4장 중에 한 장을 세 번째 사진을 한번 제가 터치했는데요. 내가 여기서 이 사진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시면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요. 2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묶음 사진을 저장을 할 때는 묶음 사진 전체 4장을 다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 4장 중에서 세 번째 사진인 이 사진 한 장만 저장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사진을 누군가가 보내왔을 때 그 사진 전체가 다 나는 저장하고 싶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신 경우는 묶음 사진 4장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그 중에서 다른 건 마음에 안 들고 이 은행님 이 사진 이거 한 장만 저장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사진만 저장 그러시면 단 한 장의 사진만 저장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는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선생님들을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는 나와의 채팅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프로필 편집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중에 보면 이제 프로필 이 사진은 나에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카톡할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내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이 됐는데도 여름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니신다거나 한여름인데 너무 두꺼운 옷을 입은 사진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계절에 따라서 바꾸시는 게 좋으니까요. 제가 오늘은 프로필 편집에 대해서도 한 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면요.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에 카메라가 나옵니다. 카메라가 나오시면요. 여기에서 첫 번째 거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아무리 눌러도 화면이 사라질 뿐이지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를 눌러보시면요. 이제 최근에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만약에 지금 최근에 내 얼굴 사진이 없다 그러시면 여기 전체 보기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셔서 선생님들의 그 앨범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편의상 여기 그냥 그 단풍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게 사진이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이 상태에서요.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사진의 한쪽을 내가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네모, 이걸 누르셔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노란색 끝을 잡고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나는 이쪽을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자르기를 하신 다음에 이거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상단에 있는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확인을 누르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름만 적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뭔가 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오른쪽 여기 연필. 항상 선생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요. 여기 오른쪽에 연필 모양이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셔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바꾸시고, 마음에 드시면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 다음 부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만의 표현을 써보시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하셔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나면 나가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주의사항이 나는 여기서 끝낼란다, 이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절대로 하단에 있는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상단에 완료를 눌러주셔야지만 이 금방 바꾼 내용이 저장이 된답니다. 가끔 선생님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프로필 편집을 해가지고 정성껏 다 여기를 글씨를 바꾸셨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글씨를 쓰고 나서 위에 확인을 눌렀다고 해서 이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이전 버튼, 하단에 있는 이전 버튼을 눌러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요. 주의하셔서 항상 위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 연필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누르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별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별이 되자 이렇게 문구를 넣었는데요.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뭐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라든가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왔을 때 인사말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나의 좌우명 같은 걸 적어가지고 여기 확인 눌러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단풍잎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이 회색으로 그냥 되어 있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요. 이쪽을 눌러도 되지만 그냥 여기 화면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배경 사진 동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 저는 이번에는 그냥 이거 은행잎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선택했으면 아까처럼 자르고 싶으시면 여기 자르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크기 줄이거나 늘리기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만 해볼까요? 이 정도만 해볼게요.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여기 아래쪽에 자르기 오른쪽에 체크 표시 있잖아요. 체크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바탕화면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바뀐 다음에 어디를 누르시면 좋다고 했죠? 여기 상단에 완료. 이렇게 완료를 눌러주시면 선생님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이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오늘 원래 주제는 카카오톡 QR 체크인에 대한 건데 선생님들 QR 체크인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선생님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바꿔보셨으면 좋을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의 채팅방 그 다음에 프로필 편집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채팅을 보내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항상 주의사항이 여기 오른쪽에 풍선 모양의 채팅방으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아까 여기 이 친구애가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카톡을 보기가 불편하시니까요. 여기 오른쪽에 채팅을 누르셔가지고 하시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가 이걸 한번 고정을 해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다른 카톡이 위에 있으면 나와의 채팅방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메모를 남기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민정 광주평생교육문화원 여기를 바깥쪽에서 안에 카톡방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밖에 채팅방 밖에서 길게 롱터치 하셔가지고요. 두 번째에 채팅방 상단 고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요. 선생님들이 나와의 채팅방을 언제든지 채팅방에서도 가장 상단 위에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 그 아래에 새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항상 편안하게 메모도 남기시고 연습도 하시면서 카톡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문자보다도 카톡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카카오톡만큼은 원활하게 잘 사용하셔서 조금 더 편리하면서도 원활하게 주위 분들과 소통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